님들 지금 20살, 30살인 사람들이 예순이 됐을 때 그때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되어 있을지 진짜 생각해 본 적 있어? 2060년이야. 지금부터 딱 34년 후. 멀게 느껴지지? 근데 이거 하나만 알아두자. 지금 태어나는 아기가 정년퇴직할 때쯤의 이야기가 아니야.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너, 바로 너의 노후 이야기라는 거야. 먼저 숫자 하나만 던지고 시작할게. 2060년에 한국 인구 100명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일 것 같아? 무려 43명이야. 100명 중 43명이 노인이라는 소리야. 그리고 일할 수 있는 15세에서 64세 사이 사람은 100명 중 47명밖에 안 남아. 지금은 노인 한 명을 일하는 사람 4, 5명이 부양하는 구조인데 2060년에는 일하는 사람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거의 업고 가야 하는 구조로 바뀐다는 거지. 등에 사람 한 명을 업고 평생 달리기를 해야 하는 거야. 이게 비유가 아니라 통계청이 직접 내놓은 장래인구 추계 중위 시나리오 숫자야.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볼 건데 미리 말해둘게. 나는 오늘 너한테 한국 망한다는 말도 안 할 거고 그래도 다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위로도 안 할 거야. 그냥 지금 나와 있는 인구, 재정, 연금, 산업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줄에 꿰어서 2060년 한국이 어떤 모습일지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그려볼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미래를 알고 난 지금의 20대가 도대체 어떤 자산, 철학을 가져야 하는지까지 같이 정리해볼게. 끝까지 들어. 자, 위기를 고조시켜보자. 일단 인구부터. 작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명 안팎이야. 한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숫자가 1명도 안 된다는 거지. OECD 어떤 나라보다 낮아. 이 숫자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출산율 자체가 아니라 그게 30년 뒤로 그대로 옮겨진다는 거야. 지금 신생아 숫자가 줄어드는 만큼 30년 뒤에는 그만큼의 신입사원, 신혼부부, 새 아파트 수요자가 통째로 사라진다는 뜻이야. 지금 학교 앞에 폐교되는 초등학교 본 적 있지? 그게 30년 뒤에는 폐업하는 기업, 텅 비는 지방 도시로 그대로 옮겨가는 거야. 지금 우리가 보는 출산율 그래프는 사실 30년 후 한국 경제의 설계도나 마찬가지야. 여기에 국가 부채를 얹어보자. 국회 예산정책처나 한국개발연구원 같은 기관들이 내놓는 장기재정 전망. 시나리오들을 보면 지금처럼 고령화 속도가 유지되고 별다른 구조개혁이 없을 경우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에는 100%를 훌쩍 넘어설 수 있다는 경고가 반복적으로 나와. 지금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50%대야. 그러니까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얘기지. 이게 왜 무서운 줄 알아? 빚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그 빚을 갚을 사람의 숫자가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야. 빚은 그대로 있는데 그 빚을 나눠 갚을 어깨가 점점 줄어드는 거야. 한 사람당 짊어져야 할 무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이고 국민연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지금 국민연금공단의 재정 추계를 보면 현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이 2050년대 중반 즈음 소진될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어. 소진된다는 말이 기금이 영원히 된다는 뜻은 아니야. 그해부터는 그해 거둔 돈으로 그해 나갈 연금을 바로 지급하는 이른바 현금 흐름 방식으로 바뀐다는 거지. 문제는 그때쯤이면 받을 사람은 산더미처럼 늘어났는데 낼 사람은 쪼그라들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미래 세대가 내야 할 보험료율이 지금의 9%에서 20%대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야. 월급의 5분의 1을 연금으로만 떼인다는 얘기야. 지금 20대가 60대가 됐을 때 자기 자식이나 손자, 세대가 그 짐을 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여기서 잠깐 가짜 범인 하나 검거하고 갈게. 사람들은 흔히 정치인들이 연금 개혁을 안 해서 문제다라고 말해. 절반만 맞는 말이야. 진짜 범인은 구조 자체에 있어.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처음 설계될 때 지금처럼 인구가 줄어들 거라는 가정 자체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건 누구 한 명의 잘못이 아니라 인구 구조라는 집안 자체가 바뀌어버린 데서 오는 시스템 오류라는 거야. 정치인 욕만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거지. 산업 구조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지금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리는 게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이야. 그런데 이 산업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전부 제조업이고 전부 대규모 설비와 숙련된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는 거야. 2060년이 되면 이 두 가지 전제가 동시에 흔들려. 첫째, 일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줄어드니까 공장을 돌릴 인력 자체가 부족해져. 둘째,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그 빈자리를 메우려고 들어오겠지만 동시에 단순 생산직과 사무직 일자리를 더 빠르게 줄여버려. 결과적으로 일자리는 양극화돼.
고숙련 기술자와 인공지능을 다루는 소수의 인력은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는데 중간 숙련 일자리는 통째로 사라지는 거야.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괜찮은 중간층 일자리라는 게 2060년에는 훨씬 더 희귀한 자원이 될 가능성이 커.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 공급망도 흔들리고 있어.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 핵심 광물과 반도체를 둘러싼 자원 무기화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처럼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는 끼인 샌드위치 신세가 되기 쉬워. 지금도 반도체 장비나 첨단 소재 일부를 특정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의존 구조가 30년 동안 완전히 해소될 거라고 낙관하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2060년 한국은 인구는 줄고 빚은 늘고 연금은 흔들리고 산업은 양극화되고 외부 환경은 더 불확실해진 이 5가지 압력이 동시에 한 사람의 인생 위에 쌓이는 시대를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자, 이제 원인을 좀 더 깊게 파보자. 다층적으로 쪼개볼게. 1단계 개인 차원. 지금 20대, 30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건 게으르거나 이기적이어서가 아니야. 주거비, 교육비, 불안정한 고용이라는 현실적인 벽 때문이야. 2단계 사회문화 차원. 한국은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사회적 기대치, 즉 교육과 주거 수준에 대한 기준 자체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아. 그러니까 출산이라는 선택의 진입장벽이 훨씬 높게 설정돼 있는 거지. 3단계 시스템 차원. 연금, 부동산, 노동시장 같은 큰 제도들이 전부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는 전제 위에서 설계됐어. 이 세 층위가 한꺼번에 맞물려서 지금 우리가 보는 첫 출산과 그 30년 뒤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누구 한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동시에 누구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두자.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일본이 좋은 참고서야.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어. 일본의 2060년 무렵 고령화율 전망치도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거론돼. 그런데 일본 경제가 한국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어. 대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저성장이 일상이 되고 부동산은 장기간 정체되고 기업들은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개인들은 현금과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자산 철학을 바꿨어. 이른바 잃어버린 수십 년이라고 불리는 그 기간 동안 일본 개인들은 결국 국내 자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해외 자산과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로 살아남는 법을 배웠어. 한국이 일본과 100% 같은 길을 갈 거라는 보장은 없어. 산업 구조도 다르고 한국은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에서 여전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인구 구조라는 가장 근본적인 변수만큼은 일본의 선례가 상당히 유사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워. 이제 균형을 좀 잡아보자. 비관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으면 그건 데이터가 아니라 공포 마케팅이야. 낙관적인 요소들도 분명히 있어. 첫째, 한국은 여전히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같은 첨단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어. 둘째,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줄어드는 노동력을 기술이 일부 대체할 가능성이 커. 실제로 생산성이 인구 감소 속도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다면 1인당 국민소득은 오히려 계속 늘어날 수도 있어. 셋째, 정부도 이 문제를 모르고 있지 않아. 연금개혁, 정년 연장, 외국인 노동력 확대, 이민정책 개편 같은 카드들이 이미 논의되고 있고 30년이라는 시간은 제도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 수 있는 충분히 긴 시간이야. 넷째, 출산율이라는 변수도 완전히 고정된 게 아니야. 정책과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 추세가 바뀐 나라들도 있어. 그러니까 2060년 한국이 무조건 가난하고 무너진 나라가 될 거라고 단정하는 건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보다 더 비관적인 결론이야. 그럼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뭘까? 셋으로 나눠서 정리해볼게. 첫 번째 비관적 시나리오. 연금 개혁이 계속 지연되고 출산율 반등도 없고 산업 경쟁력도 정체된다면 2060년 한국은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의 2배를 넘고 연금 보험료율이 임금의 5분의 1에 가까워지고 지방 도시 다수가 인구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가는 말 그대로 압축. 성장의 청구서를 한꺼번에 받는 나라가 될 수 있어. 두 번째 중립적 시나리오. 이게 사실 전문가들이 가장 가능성 높게 보는 흐름이야. 연금은 부분적으로 개혁되고 정년은 늦춰지고 외국인 인력 유입이 늘어나면서 노동력 감소를 일정 부분 상쇄해. 성장률은 1% 안팎의 저성장이 고착화되지만 일본처럼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고 첨단 산업이 외화를 벌어다 주는 구조로 버텨내는 모습이야. 한국 경제 전체는 천천히 늙어가지만 동시에 천천히 가난해지지는 않는 정체된 선진국형 경제가 되는 거지. 세 번째 낙관적 시나리오.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리고
이민과 외국인 인력 정책이 적극적으로 전환되고 연금 개혁이 제때 이루어진다면 인구는 줄어도 1인당 소득과 삶의 질은 오히려 지금보다 나아질 수도 있어. 이 경우엔 한국의 인구는 적지만 부유한 나라라는 마치 북유럽 일부 국가들이 보여주는 모델에 가까워질 수 있어. 자, 세 가지를 다 늘어났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두 번째, 중립적 시나리오야. 극단적인 붕괴도 아니고 드라마틱한 반전도 아닌 천천히 늙어가면서 저성장이 일상이 되는 사회. 이게 지금 데이터가 가리키는 가장 현실적인 그림이야. 그리고 바로 이 그림 위에서 지금의 20대는 자기 인생을 설계해야 한다는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 이런 미래를 알고 있는 지금의 20대는 어떤 자산 철학을 가져야 할까? 첫째, 국내 자산 100%라는 전제를 버려야 해.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에서 부동산과 내수 기업에만 자산을 몰아넣는 전략은 지난 수십 년의 성공 방식이지 앞으로 30년의 성공 방식이라는 보장이 없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성장에 베팅하는 동시에 미국이나 다른 성장하는 시장의 자산에도 일정 비중을 나눠 담아서 한국 인구 구조라는 단일한 위험에 자산 전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분산하는 게 핵심이야. 둘째, 연금에만 노후를 맡기지 말아야 해. 국민연금은 분명히 중요한 안전판이지만 지금의 20대가 받을 연금의 실질 가치나 수급 조건은 지금의 60대와는 다를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바닥으로 생각하고 그 위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그리고 스스로 굴리는 투자 자산이라는 두세 개의 층을 더 쌓아야 해. 한 다리가 아니라 최소 세 다리로 서 있는 노후 구조를 만드는 거지. 셋째, 복리라는 시간의 무기를 가장 빨리 손에 쥐어야 해. 2060년까지 남은 34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한국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20대 개인에게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기도 해. 적은 돈이라도 빨리 그리고 꾸준히 투자한 사람과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사람의 34년 뒤 격차는 단순히 2배, 3배가 아니라 훨씬 더 크게 벌어질 거야. 위기를 안다는 것의 진짜 가치는 공포에 떠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가장 먼저 활용하는 거야. 넷째,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현금 흐름을 만드는 능력을 길러야 해. 산업이 양극화되는 시대에는 하나의 직장, 하나의 직무에 평생을 거는 전략 자체가 위험해져. 자기만의 전문성이나 작은 부수입 구조를 여러 개 만들어두는 사람이 정년 연장이나 고용, 불안정 같은 외부 변수에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게. 2060년에 한국은 지금보다 늙고 더 천천히 성장하고 더 많은 빚을 진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그 나라 안에서 개인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국가의 평균값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너의 선택이 결정해. 인구 그래프는 이미 정해진 미래처럼 보이지만 그 그래프 위에서 누가 분산된 자산을 가졌는지, 누가 일찍부터 복리를 굴렸는지, 누가 여러 개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놨는지는 아직 아무도 정해놓지 않았어. 그건 지금부터 너가 직접 써내려가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지. 오늘 다룬 내용은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 국민연금공단과 국회 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 전망 같은 공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 분석이고 실제 미래는 정책과 기술 변화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정보 제공 목적이고 구체적인 자산 배분이나 연금 전략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결정하길 바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30년 뒤 너의 모습을 한번 진지하게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라.